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제가 이렇게 100m를 전력 질주해야만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와 비슷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요. 네, 바로요. 네. 제가 이렇게 100m를 전력 질주해야만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들과 잠깐만요. 네, 전력 질주하는 스포츠 취재부 김기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기범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 타이틀 영상을 볼 때마다 이렇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번 보고 좀 면역이 된 상태로 와야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드시죠? 네, 저 개인 SNS에 공유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희가 감사합니다. 파일로 뽑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지금 스포츠 IBK 얘기하나요? 조성화 유유 했는데 네. 오늘 얘기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금 IBK 기업은행 그 여자 배구팀에서 조성화 선수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직 안 돌아온 나 거죠? 배구 안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 지금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못 들어오는 겁니까? 그래요. 지금 현재로는 다시 들어온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구단에서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리그 경기 도중에 이탈했다가 들어오고 한 게 그렇죠. 전례가 있어요? 사실은 배구 선수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실 팀에서 적응이 잘 안 되거나 감독과 불화가 있을 때 네. 이렇게 팀을 이탈하는 경우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장기화된 적은 처음이고 이렇게 크게 공론화된 적은 이 조성화 선수 사태가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이탈했다는 건 뭐 왜 이탈했다고 봐야 요거 돼요? 한번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요. 네. 11월 12일 경기가 있었는데요. 경기 도중에 작전 타임이 있었어요. 작전 타임에 이제 서남원 IBK 기업은행 감독이 조성화 선수를 두고 조성화 선수가 배구 포지션 세터예요. 세터는 공을 가장 김연경한테 이제 올려주는 선수. 가장 중요한 선수죠. 네, 세터 배구는 세터 노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터인데 공을 이제 세터가 올리는 방법이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 올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이 서남원 감독이 조성화 선수가 좀 부진하니까 이 아래로 하지 말고 언더로 하지 말고 위로 올려라. 해라. 그렇게 잔소리를 좀 했어요. 그때 대답 중계 화면에 잡힌 것이 실수요 이랬어요. 그 조성화 선수 대답이 보통 그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러는데 실수요. 이렇게 딱 얘기한 거 퉁명스럽게 일반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런 이미 장면이 기분이 나빴다. 네. 중계 방송을 타고 모든 팬들에게 다 공개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다음 날 또 취재를 하다 보니까 12일에 경기를 했고 13일 날 훈련장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팀을 이탈한 것이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왜 나갔느냐 이렇게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기업은행이 발표를 했는데요. 서남원 감독과 단장을 동시 경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선수가 이탈해서 나갔는데 감독과 단장, 선수단 관리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 두 명을 경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배구 팬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감독이 잘못한 것보다 오히려 무단 이탈한 선수한테는 선수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 감독 밑에 있었던 김산희 코치, 네. 그러니까 이 세터 출신이고 세터에게 토스를 가르쳐주는 코치죠. 전담 코치도 팀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 조성화 선수와 김산희 코치가 같은 마음으로 팀을 이탈해서 서남원 감독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두 명이 팀을 이탈한 것이고 시즌 중에 네. 그래서 서남원 감독은 이렇게 돼서는 팀을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은행이 결정한 것이 감독과 단장이 관리 부실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또 사실은 그 불에다가 기름 들어 부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팬들이 그럼 무단 이탈한 선수는 아무런 죄를 묻지 않고 어떻게 감독한테만 이렇게 책임을 지을 수 있냐 해서 네. 기업은행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러면은 지금 조성화 선수는 안 돌아오고 김산희 네. 코치는 감독 대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온 사태가 거죠. 이제 그때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감독 단장 경질이 발표가 됐고 그럼 감독이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코치가 보통 감독 대행을 하는데 그 감독 대행할 코치가 원래 김산우 코치도 무단 이탈한 상태잖아요. 네. 팀을 떠나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기업은행이 김산희 코치를 다시 불러들여서 감독 대행을 맡겼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배구 팬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다. 감독에게 항명을 하고 나간 코치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이 어떤 행동을 구단이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일부 배구계에서는 이런 표현, 네. 쿠데타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하극상해라고도 표현되는 선수와 코치가 가장 저 팀의 그 위계 질서에서 위에 있던 감독에게 항명을 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커다란 여자 배구뿐 아니라 스포츠계 전체를 강타한 사건이 됐습니다. 근데 예상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아, 이건 예상 바뀌었죠. 예상 바뀌고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팀 운영하다 보면요 수십 명의 선수들을 거느리고 뭐 사실 우리 네. 부서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네. 부장과 신지혜 기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 부장하고 전 갈등 없어요. 갈등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은 네. 그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풀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좀 없었던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그것이 더군다나 그 언론에 포커싱이 되고 있는 프로 구단에서 네. 이렇게까지 떠들썩하게 알려진 사건은 전례가 없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여자 배구의 어떤 뭐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 상승세인데. 여자 배구가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스포츠가 됐는데 네. 여기에 약간의 좀 그 제동을 거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찾아보니까 네. 조성아 선수는 안 돌아왔고 기업은행에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는 한다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해지 수순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기업은행이 이번 사태에도 굉장히 많은 저 비판을 받았는데요. 지금 댓글에도 뭐 기업은행 언플하지 네.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댓글들이 그렇죠. 올라오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대응도 굉장히 미숙했던 겁니다. 네. 이 저 조성아 선수가 무단 이탈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자 스포츠 용어로 임의 해지라는 그게 있습니다. 계약을 깨는 거예요. 임의 해지. 해지. 선수가 계약- 요청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자 네. 계약을 해지하는 건데 중도에 남아 있는 기간이 있는데 중도에 임의로 해지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근데 그 문체부에 의해서 올해부터 표준 근로계약서 같은 게 있어요. 새로 바뀐 그 프로 선수들의 계약할 때 바뀐 규정이 있는데 임의 해지할 때 선수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선수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게 처리가 안 됩니다. 근데 기업은행은 선수가 이제 나 배구 안 해. 이런 말을 듣고 구두 말을 듣고 임의 해지를 결정해서 그 서류를 그 한국배구연맹에 제출을 했는데 네. 그 서류가 미비된 거죠. 왜냐하면 선수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반려가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기업은행이 또 한 번 다시 한번 욕을 먹었고 구단 운영을 왜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하냐 왜 허술하게 이런 하냐.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근데 그 서명이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거 기업은행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새로 바뀌어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실제로 몰랐다? 네, 어. 실제로 모르고 진행했던 그런 해프닝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또 쟁점 사안은 또 돈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임의 해지가 이렇게 되지 않고 네. 그냥 저 해고가 돼버리면은 남은 자녀 연봉을 지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서 법정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한마디로 그 여자 배구가 출범한 이후 이 정도로 파장이 큰 사태 물론 작년에 이제 지난번에 그 학폭 사태로 인한 그 쌍둥이 이재영 선수의 네. 사건이 뭐 파장은 더 컸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약간 여자 배구팀의 구조적인 문제, 여자 배구 운영상의 구조적인 어떤 상처 골맞던 것이 그러네요.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 리그로 간 김연경 선수가 네. 개인 SNS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태를 보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 썩었고 골맞다.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될 시기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구단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일부 선수들의 일탈 행위를 콕 집어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곱씹어 볼 만한 김연경 선수도 이제 작년에 프로로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네. 흥국생명에서 참 많은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런 SNS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단도 아마추어 같고 선수들도 프로답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얘기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많은 압도적인 배구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의 팬들은 선수 편이거든요. 네. 선수가 약자고 혼자고 팀은 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의 대결에서 항상 약자의 편을 들어주기 마련인데 네. 이번 사태는 조금 더 진실이 더 드러나야 됩니다. 일단 조성아 선수 본인의 인터뷰가 아직 없어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잠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단을 방문해서도 취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조성아 선수의 연락처를 일부 배구 기자들이 확보해서 연락했는데 이제 묵묵부답이고 연락이 안 되고 아직은 지금 조성아 선수 본인의 입에서 왜 서남원 감독과 그 정도의 갈등이 빚어졌고 왜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본인 해명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실은 규명해야 될 것인데 일단 드러난 사태만 봤을 때 조성아 선수가 감독의 어떻게 보면 좀 지시나 명령에 지나치게 불응해서 팀을 떠나는 것은 요겁니다. 이게 프로냐? 프로답지 못하다. 이런 네. 비판은 그 어떤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성아 선수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 네. 근데 아까 임의 해지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 임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조성아 선수가 나가는 게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거라면 사인을 네.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상황이 바뀐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13일 날 저기 훈련에서 무단이탈하고 나갔을 네. 때는 서남원 감독이 계속 지휘를 하고 있었고요. 서남원 감독이 지난주 월요일에 경질됐잖아요. 그리고 김산희 그리고 코치가 올라왔고. 뭐 조성아 코치를 아껴준다고 하는 음. 그 김산희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올라오면 다시 뛰겠다라는 의지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번복한 것입니다. 나가겠다고 구두로 얘기했었는데 서남원 감독이 그만두면 다시 돌아올 수 나는 있다기 때문에 오겠다. 나는 임의해질 생각 없다. 동의하지 않겠다. 이래서 지금 구단과 조성아 선수 간의 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이 굉장히 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계속되고 아니, 그럼 있습니다. 복귀는 가능한 건가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구단은 절대 사실 기업은행이 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기업은행은 이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지 제고 이런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사회 공헌과 네. 이미지 제고인데 너무나 구단의 운영에 대해서 팬들이 실망했고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조성아 선수 건을 기업은행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긴 상황이다. 어렵다. 그래서 받아줄 생각이 없고 또 이제 조성아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나서 다른 팀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 조성아 선수 사태가 다 만방에 알려진 만큼 감독과의 불화 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선수의 성향이 이제 파악된 만큼 다른 팀에서도 쉽게 조성아 선수의 기량을 떠나서 네.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쉽지 어려울 않다. 것이다. 그래서 특단의 저는 돌아오기 위해서는 조성아 선수가 뭔가 솔직한 자기 심경을 밝히는 게 일단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에 네.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네.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쌍둥이 건도 예. 그 이재영, 이다영 건도 사실은 납득할 만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성아 선수가 만약 언론의 보도를 많이 보고 있겠지만 좀 더 늦기 전에 어떤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떳떳했다면 밝히고 그 지금까지 좀 가려져 있던 진실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기자들이 접촉 중인데 연락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짧게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김산희 코치가 어쨌든 감독 대행을 맡은 거에 대해서도 아까 논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김산희 코치는 왜 대행을 맡았을까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게 왜 맡았는지는 네. 그러니까 저기 팀을 어떻게 하든 지금 잘 이렇게 꾸려가 보겠다. 8연패에 네. 빠져 있었고 예. 그런 팀을 추스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김산희 코치는 감독 대행을 수락하고 그 바로 이제 경기에 왔잖아요. 네. 그때 모든 언론사가 다 갔죠. 이제 그 한국 배구연맹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자들이 62명이 왔대요. 아마도 배구 기자 전부 다 간 김연경 거네요. 선수 네. 경기할 때도 그렇게 안 갔을 것 네. 같습니다. 62명의 취재 기자, 뭐 촬영 기자까지 포함해서 62명. 예, 네. 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해명 기자회견을 했죠. 왜 자신도 왜 서남원 감독과 틀어질 수밖에 없었고 일단 서남원 감독이 공개적으로 후배들 선수들이 보고 있는 데서 폭언을 퍼부었다라고 이렇게 그랬다. 김산희 코치는 얘기를 했고 그 팀을 일단 맡아서 버텨주고 새로운 감독이 뽑히면 물러나겠다고 일단 그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팀을 꾸려가는 의무. 네. 일단 책임감을 느꼈다. 안 그렇죠. 그래도 지금 댓글에는 조성아 선수가 커밍아웃하는 순간,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하는 순간 구단이 박살난다. 구단의 갑질이 너무 심하다. 이런 댓글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이런 면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자 조성아 선수가 어떤 발언을 할지가 굉장히 관심이고 네. 사실 서남원 감독이 이제 김산희 코치에게 했던 폭언의 어떤 질, 수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또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정도였어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산희 코치 본인의 입으로 말한 것은 선수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야 김산희 뭐 어떻게 된 거야? 너 나가. 뭐 이런 식의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거는 그런 자존심 상하죠. 요것이 근데 폭언이냐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심했냐 네. 예, 좀 심한 말이었냐 요거는 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네요. 서남원 감독은 서남원 감독대로 난 그건 폭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양측의 감독과 입장이 끊임없이 그렇죠. 갈릴 것 같은 사안이긴 하네요. 감독과 코치 간의 상하 관계에서 그 정도의 지시는 할 수 있지 않냐고 그 서남원 감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의견이 나오겠네요. 네. 자, 이제 조성아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말 네. 주목해야 되는 경기 소개해 주시죠.
사실 주목해야 될 경기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배구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근데 이번에 축구 얘기 좀 하면은 네. 자, 인물을 말씀드리면 독수리, 동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수리를 주목하라. 누굽니까? 독수리 최용수 감독. 자, 그 옛날 국가대표였고 알죠, 알죠. 지금은 FC 서울 감독하다가 강원 FC 감독을 새로 이번에 맡았고요. 네. 맡자마자 데뷔 첫 경기를 친정팀인 FC 서울과 이번 주 일요일에 격돌이거든요. 첫 경기예요. 그래서 이 경기 굉장히 좀 남다르겠네요. 우리가 그 더비라고 하죠. 라이벌 뭐 어떤 뭐 갈등이 있는 경기를 최용수 더비 매치가 열리고 왜 또 중요하냐면 이 경기에서 지는 팀은 2부 리그로 강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벼랑 끝 승부다. 오. 자신의 친정팀을 상대로 최용수 감독이 최선을 다해서 친정팀을 어떻게 보면 벼랑으로 밀어야 되는 그런 얄궂은 상황인데 매우 축구 팬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승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거 예측하면 양쪽 팬들이 굉장히 화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축구 기자의 보통 그래도 축구는 새 감독이 오면 감독 교체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의 컨벤션 효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축구 기자의 예측이었습니다. 오늘 김기범의 스포츠 뒷담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